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배덕자, 배신자, 정말 나쁜 사람이 하나 있죠. 김원웅이라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큰 소리치고 희죽희죽 웃어대면서 여권과 함께 또 이 여권의 당대표로 나온 이낙연이라든가 또 몇몇 사람들 거기에 나온 당대표로 나온 김부겸이라든가 또는 이 최고인으로 나온 이런 박주민이라든가 또 뭐 등등등등 이런 이원 뭐 있죠. 뭐 최고인으로 나온 이 이름 뭐 이원 뭐라는데요. 저는 이름도 외우기 싫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이름도 조차도 외우기 싫은데 왜 정당하게 국민에게 합당한 얘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완전히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낙연도 김부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주민도 전부 다 김원웅이 편을 들었습니다. 김원웅이 그 역적 같은 김원웅이 말을 갖다가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역적보다 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부인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을 20 몇 대까지는 전부 친일파라고 그러고 이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될, 이 사람은 언젠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복 회장의 그 돈 없는 행보에 대해서 국방부가 드디어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경고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군 경찰, 다시 말하면 군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잡아다 놓고, 왜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1대부터 초대부터 22대까지인가 전부 친일파라고 했거든요. 잡아다 놓고 군법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군형법에 의해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이 안 풀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그 공화당에 가서 녹을 먹었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민정당에 가서 녹을 먹었던 자, 그리고 정치를 배웠던 자, 그 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못된 짓이 그냥 못된 짓이 아니고 반역질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또 옳다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나온 김부겸이란 자, 또 이낙연이란 자, 둘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거죠. 말이 틀린 게 없다는 뜻이죠. 이 국방부가 6.25 전쟁 당시에 고 백선엽 장군, 전쟁 영웅이죠. 이 대한민국 지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또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이 김원웅과 관련해서 고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다 하고 국방부에서 드디어 얘기가 나오면서 정면 반박한 것으로 25일 어저께 전해졌습니다. 이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도 김 회장, 김 회장이 아니죠. 이자를 회장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김원웅이 의 발언과 관련해서 1차로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안보 보훈 부서들이 동시에 김원웅에게 경고 메시지를 다 던졌습니다. 이 국방부가 미래통합당 김도우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 고인은 국군 최초 사성장군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면서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국방부가 밝힌 것은 정경도가 밝힌 게 아닙니다. 국방부 자체가 밝힌 겁니다. 이 김원웅 발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원웅은 6.25 전쟁이 나자 백장군은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형감이라고까지, 심지어는 차가 없어서 6.25 바로 그날 차가 없어가지고 이 미 8군에서 차를 얻어 타고 아마 그 빌려 타고 갔을 겁니다. 그때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육군본부는 서울에 있었고, 결국 이 육군본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형감이라는 일, 그때 1사단에 안 나타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김원웅이란 자는 사실 따지면 말이죠, 이 반역법으로 이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 말로 사형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자는 사형을 시켜야 될 사형감입니다. 김원웅이야말로 사형감입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로 쏴서 죽였고 백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간 혼자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이 김원웅이라는 자가 얼마나 나쁜 역사를 왜곡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백장군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서 내가 후퇴하면은 나를 쏘라고 선두에서 돌격 명령을 내려서 결국 8,000명 병력으로 북한군 3만여 명 총공세, 거기 중공군도 있었고 한 달 이상 막아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함락이 돼버렸으면 끝난 게임 끝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 그때 경남 일부, 부산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국방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김원웅에게 백선엽 폄하 반원을 바로 잡아준 건데,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고인의 연결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 백선엽 장군께서는 지상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 이렇게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이 김원웅이는 광복절 기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삘 붙어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일부가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백선엽 장군도 뭐 만주군인가 일본군에 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일본군 조선입니다. 일본국에서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갈 길, 군인으로 갈 길, 징집되면 갈 길, 또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 당시에 그럼 공직을 맡은 사람들, 공직으로 간 사람들은 다 친일분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이 정권의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의 뭐 조상이 말이죠, 일본국에서 태어났다 할 때, 그 일본국에서 태어난 그의 조상이 어디 공무원으로 가서 소위 말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의 그 사람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일본군에 들어갔다. 그럴 때도 친일분자입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일본의 속국일 때죠. 그런데 지금 친일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참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박산득 보훈처장도 오래간만에 바른 얘기합니다. 김원웅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1차 구두로 주의를 줬다.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원래 그 13개인가 12개 단체는 김원웅이는 빼기로, 보훈단체에서 빼기로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내버렸다. 이건 반대한민국적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많다는 것, 사실을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김원웅이는 그런 적 없다 하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당 의원하고 이 김원웅이하고 백선엽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백 장군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 하고 일축했습니다. 현충원 안장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고인의 공적과 현행 법령을 고려한다면 현충원 안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군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한민국 군을 파괴하거나 이런 안보를 파괴하는 이런 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히 군이 나서야 됩니다. 왜?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 이런 것은 군이 제어 통제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군이 무엇입니까? 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국가가 위난의 시대란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국가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안보에 책임을 진 군인들의 몫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뭐 특별히 영웅을 영웅이라고 말한 국방부는 국방부의 집권 세력이 어떤 보복을 가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또 이 말을 국방부가 했다고 또 뭐 보훈처가 했다고 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을 만약에 어떤 행동에 보복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 나라는 이 나라 정부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라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지 다른 정부가 아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영웅을 영웅이라고 말한 국방부의 집권 세력이 어떤 보복을 가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 김원웅이는 말이 틀렸다 하고 반박을 했는데 반박 정도가 아니고 군 검찰은 김원웅이를 즉각 체포를 해서 이거는 군사보안법, 군기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조사를 깊게 해봐야 될 그러한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이 이런 자들 소위 국방 안보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김원웅이 같은 자를 국방부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새벽 4시, 5시 엄동설안의 그 추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에 참 고통스러운 그 하루의 날. 그러나 머지않아 두서너 시간만 지나면 태양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태양,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은 확실하게 떠올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속에 따뜻함을 안겨주고 평화를 안겨주고 행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